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평구청장 선거에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평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신은호 전 인천시의원과 이성만 전 국회의원, 6.1종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홍영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인천시의원으로 처음 인천 정치를 시작한 이후 2018년 부평구청장 선거에 도전해 역대 최고 득표율을 달성하며 당선됐습니다. 2022년에는 재선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구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력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는 신은호 전 인천시의원은 3대와 5, 6대 부평구의원과 7, 8대 인천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한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차 구청장에게 져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최근 다시 출마를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마한 이성만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6.1종 당 정책위 부의장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유재용 부평갑 당협위원장과 이익성 부평구의원, 이단비 인천시의원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재용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차구청장에게 불과 2.57%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며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이 차기 후보로 이단비 인천시의원을 전략 지원하려 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비 시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젊은 정치인으로 보수층 외연 확장을 노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익성 부평구 의원은 조진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06년 부평구의회 입성 이후 5선에 성공한 최다선 구의원입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조직력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구의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호 정의당 부평구 지역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한 지역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키워왔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움직임 등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평구는 그간 치러진 8차례 지방선거 중 6차례를 민주당 계열이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3선 구청장이 탄생하지 않았을 만큼 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또 유권자들은 냉철한 판단을 내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 예측 불허의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상 첫 3선 구청장의 탄생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의 수성이냐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8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포 지역의 생산장비 적극 사용, 지역 건설업체의 공정한 참여기회 확대 등 지역 건설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평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진행됩니다. 부평구는 최근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5년 찾아가는 인공지능 기업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 사업 현장에 실무형 인공지능 활용 수요에 맞춰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부평에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 8곳을 대상으로 협력단 소속 강사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전환 활용사업 전문가 과정을 포함한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대상 기업은 이달 중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한 기업 중 협력단의 사전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 개관한 계양산성박물관의 누적 방문객이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연간 관람객 수가 1만 명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공룡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이 마련돼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면서 관람객이 늘었다며 앞으로는 계양산성 유적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과 계절별 문화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은 계양산성에 공룡이 나타났다 특별 기획전을 내년 6월까지 진행합니다. 부천시가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고지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 최대 25만 원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추가 세액이 더해집니다. 부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천의 산업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첨단 기술과 신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을 만나 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첨단 기업들을 부천에 유치를 해서 부천의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특화 산업이라고 해서 로봇과 금형, 세라믹 이런 산업들을 특별히 지원을 해서 부천에서 전문적인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권 활성화 센터를 통해서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왔고 DN 솔루션이 왔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오기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앞으로 첨단 대기업들이 우리 부천에 입지를 하게 돼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을 많이 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43억 원 규모의 생활지원 서비스 로봇 사업, 그다음에 160억 원 규모의 AI 기반의 조명 산업 이런 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천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이 제조업 중심지로서 과거에 명성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부천 제조업의 성장 한계가 다다랐다는 비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에 답습해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R&D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역시 R&D 투자를 통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저희 산업진흥원에서는 벤처 펀드를 결성을 해서 약 1,600억 정도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수익률이 거의 200% 정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제공해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런다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계적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소기업으로 우선 성장을 하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이 강소기업이
멀지 않은 장래에 유니콘 기업으로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목표가 궁극적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센터를 개설을 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하고 상권,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상권하고 연결을 시켜서 특색 있는 차별화된 상권을 만들어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정부 자금을 최근에도 수주를 받았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 제조업이 미래 신성장 먹거리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급이라든지 기술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장비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저희 있을 때 좀 이뤄냈으면 하는 게 저희 조그만 바람입니다.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런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학습을 무상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가족에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연간 20만 원 상당의 교재비도 지원됩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티,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등으로 구성되며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다른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 지역 화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내 소비 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95.4%인 1,295만 명, 지급 금액은 2조 819억 원인데요. 이 중 경기 지역 화폐로 4,754억 원이 지급됐고 지급액의 52.7%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으로 일반 소매점과 교육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릴톡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전문 그릴 마스터 양성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2025 그릴 마스터 대회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창업을 넘어 창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쁘다며 우리 외식 산업의 경쟁력, 마케팅,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 제고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소통 토론회에는 그릴 마스터 20명, 축산농가와 요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릴 마스터와 함께 고기를 직접 구우며 노하우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국내 청년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청년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 투자 기관인 더 인벤션 랩과 공동으로 청년 해외 진출 투자 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은 10억 원 규모로 조성돼 베트남과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투자 대상은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초기 단계 청년 창업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과 해외 진출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정됩니다. 선정된 팀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교육과 시장 조사, 기업 맞춤형 3당 지원과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개발과 시연 발표 행사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 확장 기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